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오늘은 제안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전부 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꼭 이 3가지 표현 외워두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How about? 이거를 천천히 얘기하면 how about이지만 보통 빠르게 how about. about은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about, how about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제안이 됩니다. 밥 먹는 게 어때? 같이 가는 게 어때?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이번 주말은 어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How about 다음에 이번 주말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요. 영어로 가보면요. How about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요. this weekend입니다. 이번이라고 하면 this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이번 달, 이번 해 이런 식으로 모든 표현을 this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주말은 weekend니까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되는 거죠. 이번 주말은 어때? 라고 영어로 한다면 How about this weekend?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about this weekend? 이렇게 바로 그 대상을 얘기하면서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동사, 산책을 하다는 뭐뭐 하다 동사이니까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Go for a walk라고 하면 산책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Go, 가는데 for a walk, 걷기 위해서 가는 거, 이걸 산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형태를 어떻게 바꾸었죠? go를 going으로 바꿔줬습니다. How about, 다음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Going for a walk, 산책을 가는 것, 그거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한 번 더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 라고 묻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세 번째는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how about을 사용할 거군요. 영화를 보다, 이거를 ing로 바꿔볼게요. How about watching a movie this weekend? 자, 이번에는 watch a movie, 영화를 보다라는 의미를 사용했고요. watch가 좀 움직이는 것들, 이런 화면 같은 것들을 쭉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watch a movie, 영화 화면을 보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 바꿔줬죠?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는 것, 이건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 좀 알고 싶다면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걸 사용했어요. How about watching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3가지 의미단이에요. 하나씩 해볼게요. 뭐뭐는 어때? How about 영화를 보는 것, watching a movie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연결하면 How about watching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패턴은요. Would you like to입니다.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원래 would like to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want to보다 조금 더 공손하고 격식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질문 형태로 사용됐죠. 뭐뭐 하는 걸 원하시나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뭔가를 제안할 때 뭐뭐 하시겠어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하기보다는요. 좀 어색한 사람 혹은 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would you like to를 사용해서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보면요. 술 한잔 하실래요? 우리 같이 술 한잔 할래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 조금 낯설고 어색하다면 Would you like to join me for a drink? 이렇게 해볼게요. join 동사가 굉장히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동아리 같은 데 가입하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 가는데, 내가 어디 가는데 합류하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join me,
나랑 같이 하실래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동아리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서 Would you like to join me? 저랑 같이 하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요. For a drink. 빠르게 하면 for drink. 이거는 술 한 잔을 위해서 나랑 같이 하실래요? 술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집에 가기가 조금 어색할 때는요. 물어보는 거죠. Would you like to join me for a drink? 만약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래요? 라는 느낌으로 Would you like to join us? 우리라는 의미의 us를 사용해서 join us for a drink?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나랑 같이 술 한잔 할래. Would you like to join me for a drink? 한 번 더요. 천천히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join me for a drin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거는요, 친한 사람보다는요, 조금 더 어색하고 아니면 윗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스키 타러 가실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시간 정보를 일단 뒤로 빼주시고요. 스키 타러 가실래요? 라는 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Would you like to go skiing? 이렇게 했는데요. Go skiing. 이거는 스키를 타러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go 플러스 ing로 뭐뭐하러 가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보통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포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go shopping. 이 표현처럼 네, 쇼핑할 때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활동들 말해 줄 수 있어요. go skiing, go swimming 정도의 표현이 여기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스키 타러 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요. next Saturday. 다음이라고 하면 next.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토요일은 Saturday죠.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 배웠던 표현을 활용해서 다음 주 주말이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next weekend.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배웠던 거 계속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스키 타러 가실래요?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skiing next Saturday?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이번 주말에 쇼핑하러 갈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힌트 드린 거 그거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his weekend? 자, 이번에는요. go shopping 사용했죠. 쇼핑도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go 플러스 ing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 다음 주말에 쇼핑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 next weekend.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하면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his weekend? 한 번 더요.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his weekend? 의미 단위를 하나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let's입니다. 우리 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let's go 이런 표현 사용하죠.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 뭐뭐 해요 라고 제안할 때 let'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let's, 우리 뭐뭐 해요. 이게 가장 익숙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연락하고 지내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명, 나를 포함해서 한 3명, 4명, 5명 정도가 있다. 그럴 때 이제 헤어질 때 우리 연락하고 지내죠. 연락하고 지내요. Let's keep in touch. 함께 쭉 같이 연락하고 지내다라고 할 때 keep in touch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뭐뭐 합시다라는 let'를 더해서 Let's keep in touch. 모임 같은 거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연락하고 지내죠.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모두 최선을 다해봐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슬렁슬렁하면 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독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하죠. Let's do our best. Do one's best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do my best.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do our be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et'를 더해서 Let's do our best.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봐요. 이렇게 사람들을 동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Let's do our best. 저도 이 강의를 여러분 여러 명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봐요. Let's do our bes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집에 가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뭐 한 4명 정도 사람 혹은 6명 정도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겁니다. 집에 갈 시간인데 Let's go home. It's getting late. 이렇게 말했어요. Go home 하나의 덩어리로 집에 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집에 갑시다. Let's go home. 그 다음에 get late. 이 형태를 기억해 주세요. get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 점점 뭐뭐해지다 라는 느낌입니다. 만약 it's late 라고 하면 그냥 늦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늦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점점점 늦어지고 있어.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it's getting late. 진행형을 사용해서 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이 긴박한 느낌을 더 주고 있죠. It's getting late. 점점 늦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it's late 라고 하는 것보다 생동감이 한 스푼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었네? 이거랑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It's getting late. It's getting late. 그래서 전체 문장 Let's go home. It's getting late. 우리 집에 가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다시 해볼게요. Let's go home. It's getting late. Good job.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요. 3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Let's take the escalator to the third floor. 이렇게 했고요. 앞에서부터 보면요. 일단 let'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뭐뭐 합시다. Let's. 그 다음에 무엇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자고 얘기하고 있죠? Take the escalator. 보통 take를 사용해서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이것도 tak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Take the escalator. 다 같이 해볼까요? Take the escalator. 그 다음에 그냥 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가는데 타자.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to the third floor. 3층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조금 의역하면 3층까지는 우리 에스컬레이터로 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take the escalator to the third floor. 한 번 더요. Let's take the escalator to the third floor. 하나, 둘, 세 개 꺼내면 되는데요. 네, 이 문장은 저는 Let's take the escalator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Let's take the escalator. 그 다음에 3층까지를 의미하는 to the third floor. 이렇게 가면 완성되는 거죠. 문장이 길 때는요 쪼개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다시 붙여서 쭉 가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는 왕초보 영어회화.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대화 상황으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대화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대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죠. 당신은요? 저 최근에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쭉 이어질 겁니다. 하나씩 같이 영어로 바꿔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국어 보고 얘기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런 인사 표현은 한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번에 나온 표현은요.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이겁니다. 네, 여기는 hi 해주셔도 괜찮고요. Hi there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많이 표현합니다. 네, 친한 친구 만났을 때 뭐라고 하면 되죠? Hi there. Hi there. 난 이거 별론데요. 저는 hello가 더 좋아요 라고 하면 그걸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편하게 인사해 볼게요. Hi there. 다 같이 한 번 더요. Hi there. 자, 그 다음에 그냥 How are you? 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How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네, 비슷한 의미예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런데 뭐 오늘 어때요? 라고 오늘 정도의 느낌을 추가한다면 How are you doing toda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today 빼고요. 그냥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표현이 전혀 없으면 여기 나온 거 일단 외워주시면 되고요. 저는 저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바꿔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세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한 번 더요.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나중에 또 생각나실 때 앞에 허공에 대고 연습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인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저 잘 지내죠. 당신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good, thanks. How about you? 아주 일반적인 대화 상황이죠. 보통 I'm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요. 간단하게 I'm good.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정말 그냥 I'm good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좀 심각한 얘기 있을 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뭐 쏘쏘한 날에는 그냥 I'm good, thanks. 난 괜찮지,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인사까지 해주신 다음에 뭐 내가 인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달해 줘야겠죠.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m good, thanks. How about you? 다 같이 해볼까요? I'm good, thanks. How about you? 자, 누군가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물어봤습니다. How are you doing?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I'm good, thanks. How about you? 특히 여기 끝에 나온 How about you? 이거는요, 당신은요? 라고 상대방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취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내 취미를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How about you? 내가 들었던 질문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그냥 I'm good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대화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걸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저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냥 뭐 어색하게 이렇게 네, I'm good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뭔가 대화를 좀 하고 싶다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이렇게 먼저 꺼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I've been trying to stay healthy latel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rying to. 이건요, I've been ing 이 시제를 가져가는데요. 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무언가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I've been trying to. 다 같이 해볼까요? I've been trying to. I've. 이거는요. I've. 네,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I've been trying to.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도 말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I've been trying to. 한 번 더요. I've been trying to. 여러분들도 쭉 계속 열심히 해오던 일이 있으면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stay healthy라고 했는데요.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요즘 건강을 유지하려고 또 잠도 좀 잘 자려고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활동들을 stay healthy,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덩어리로 한 번에 외워주시면 돼요. 건강을 유지하다, stay healthy, stay healthy. 자, 그럼 두 가지 붙여볼게요. 저는 계속해서 쭉 노력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rying to. 건강 유지하는 것, stay healthy.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 같은 건 맨 뒤에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lately. 이건 최근에라는 의미거든요. lately. 약간 틀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을리처럼 발음되기도 해요.
lately. 다 같이 해볼게요. lately. 비슷하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의미단위 3개입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I've been trying to. 패턴처럼 그대로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하다면 이거 막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난 쭉 노력해 오고 있어. I've been trying to. 이 자체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다. Stay healthy. 최근에 lately. 자, 이 문장 2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I've been trying to stay healthy lately. 한 번 더요. I've been trying to stay healthy lately. 네, 여러분들이 뭐 건강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면 이 문장을 외워서 꺼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니?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영어로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2가지 의미 단위가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What do you do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직업을 물어볼 때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What do you do? 이게 원래 의미는 평소에 늘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보통 직업이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뒤에 to 붙여서 to 동사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 거. 뒤에 to가 등장했죠. To stay healthy. to 동사가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What do you do? 평소에 뭘 하나요?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미래 느낌이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한 번 더요.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여기서 usually, 보통이란 말을 넣어서 What do you usually do to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편한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통 대개 무엇 하시나요? 라고 하면 그 표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으면 상대방도 좀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냥 내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한 번 더요.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네, 계속 소리내서 입으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과일과 야채를 먹고요.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 eat fruits and vegetables, go for walks and do some yoga.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평상시에 늘 하는 것들, 네,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죠. 저는 먹습니다. 과일을. 언제나 영어 문장 만들 때는 주어 동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다. I eat. 무엇을 먹죠? 과일 그리고 야채들. Fruits and vegetables.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I eat fruits and vegetables. 한 번 더요. I eat fruits and vegetables. 이렇게 얘기하고요. 컴마하고 또 얘기하고 컴마하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얘기하면 돼요. Go for walks 이렇게 씁니다. Go for a walk 혹은 여러 번 주기적으로 한다면 이 복수 형태로 go for walks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산책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nd do some yoga. 요가도 좀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요. 올리고 맨 끝에 마침표에서 낮춰 이 소리를 쭉 다운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얘기할 때는 I eat fruits and vegetables, go for walks, and do some yoga. 이렇게 vegetables, walks, 마지막 yoga.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과일과 야채를 먹고요. I eat fruits and vegetables. 산책도 하고요. Go for walks. 그리고 요가도 좀 합니다. And do some yoga.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쭉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같이 만들어 볼까요? I also try to
get enough sleep. 여기서도 try to가 한 번 더 등장했네요. 평상시에 늘 노력하는 거를 그냥 원래 형태로 I try t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이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 또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also를 넣어볼게요. I also try to. 한 번 더요. I also try to. 잠을 자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라고 하면 get enough sleep.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한 번에 계속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get enough sleep. get enough sleep.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표현을 내가 만약 익히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 직전에 또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그 표현이 있었지.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들은요, 생활 속에서 계속 연습해 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당장 외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보는 거죠. 저는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란다면 I also try to get enough sleep. 한 번 더요. I also try to get enough sleep.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리액션 해볼게요.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하면요. That's great. 사실 리액션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로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네. 보통 이 정도 리액션만 하는데요. 영어에서 만약 good, okay 이러면 상대방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나? 안 그래도 표정도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리액션까지 적으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단체로 막 사람들 모여서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래,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리액션 몇 개 연습해가고 표정을 이렇게 방긋방긋 웃었더니만 상대방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와, 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액션 표현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거 한 두세 개 정도는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오늘 배울 건 That's great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 이제 막 진짜 건강에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딱 느끼기에 와, 진짜 좋네, 잘하고 있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때 That's great. 한 번 더 해볼게요. That's great. 딱딱하게 로봇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That's great.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배워봤는데요. 이제 내가 하나씩 배웠다면 이 화면을 보면서 영어 없이 한국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진짜 잘 안 될 겁니다. I also try. 이거 까먹었네. 라고 하시면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머리를 좀 썼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강의 보면서 또 따라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얘기해 보고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째 볼 때는요. 이게 한 번에 쭈루룩 나오면서 내가 혼자서 대화하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영어 자막은요.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맞다 이거였지. 그 다음 다시 한국어 와서 얘기해보고 저는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반복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랑 같이 계속 중얼중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매일 쓰는 기본 동사 take의 표현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 take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듣는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그냥 단순히 take가 아니라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처럼 하나의 덩어리 표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문장을 준비했는데요. 전부 다 동사 take를 활용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휴식을 취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사 take를 활용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단을 떠올리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time to take a break. take a break라고 하면 잠깐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푹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5분, 10분 잠깐 쉬는 걸 take a break라고 해요. take a break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다, take a break. 그 앞에 it's time to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패턴 영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죠.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야, 외출할 시간이야,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야. 이렇게 어떤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It's time to take a break. 두 개 꺼내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t's time to take a break. It's time to take a break.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저는 항상 아침에 샤워를 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샤워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를 바로 순서대로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죠. I always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I always. 뭐 always가 없어도 늘 그렇다는 의미는 되지만요. always 붙이면 정말 항상 약 90%의 이상의 확률로 무언가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일주일 중에 거의 6, 7일 정도는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 always take a shower. 저는 항상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는 뒤에 빼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 아침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morning 이것만 외우기보다는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이게 아침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샤워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두 개를 꺼내시면 되고요. 영어로 하면 I always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한 번 더 해볼게요. I always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좋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가볼게요. 그와 사진을 찍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진을 찍다. 이것도 동사 tak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사진을 찍다. 그 다음에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I want to take a photo with him. 그렇죠. I want to. 내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해요. 뭐를 원하죠? take a photo. 사진을 찍다는 take a photo 혹은 take a picture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take a photo로 연습해 볼게요. 나 뭐뭐 하고 싶어.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I want to. I want to.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샤워를 하다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저는 샤워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 want to take a shower. 그렇죠. 배웠던 표현을 이렇게 섞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찍고 싶다. I want to take a photo. 그리고 그냥 찍고 싶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찍고 싶은 거죠. 같이 나란히 서서 찍고 싶은 거라면 with him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는 우리 연예인을 발견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 저 사람과 사진 찍고 싶어. I want to take a photo with him. 사진을 찍다. take a photo.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자야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오후 한두 시 됐을 때 점심 먹고 정말 피곤하잖아요. 이럴 때 한 15분 정도 짧게 자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I'm tired, so I'll take a quick nap.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 일단 피곤하다는 말을 해주고 있죠. I'm tired. 그 다음에 so 해서 이거를 뭐 직역하면 저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걸 그냥 한국어로 할 때는요. 간단하게 뭐뭐 해서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I'm tired, so 저는 피곤해서 I will take a quick nap.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ake a nap. take a nap이라고 해서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take a quick nap이라면 quick, 아주 짧은 거, 잠깐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낮잠 잔다, 잠깐만 낮잠을 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4, 50분 이렇게 길게 자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짧게 자는 거를 take a quick nap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냥 take a nap이라고 얘기하셔도 물론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붙여가면서 또 의미를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일단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겠습니다. I'm tired, so I'll take a quick nap. 한 번 더요. I'm tired, so I'll take a quick nap.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요. 저는 다음 달에 휴가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갈 겁니다. 다음 달에. 이렇게 다음 달이라는 시간은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휴가를 가다도 네, 물론 take를 사용할 수 있어요. I'm going to take a vacation next month. 그렇죠. I'm going to. 이거는요. I will가 많이 사용하는 네, 미래 표현인데요. I will이 순간적인 의지. 나 뭐뭐 할 거야 라면 I'm going to는
좀 더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휴가 계획은 미리 조금 세워두는 편이죠.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거나 마음에 좀 있는 상태에서 나 할 거야. 이게 I'm going to. 그래서 나 휴가 갈 거야. I'm going to take a vacation. 그 다음에 next month. 다음 달이란 시간을 넣었죠. 그래서 친구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뭐 다른 뭐 계획 없냐? 여름에 뭐 안 해? I'm going to take a vacation next month. 나 다음 달에 휴가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이단위 하나씩 꺼내면요. 저는 뭐뭐 할 겁니다. I'm going to. 그 다음에 휴가를 가다. take 사용해서 take a vacation. 그 다음에 다음 달 next month.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돼요. 다 같이 쭉 가볼게요. I'm going to take a vacation next month. 그렇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험을 감수하다. 이것도 동사 ta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한 동사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됩니다. 영어로 I don't want to take a risk. I don't want to.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아까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I want to를 사용했고요. 반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요.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다는 영어로 take a risk. take a risk. 그렇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I don't want to take a risk. I don't want to take a risk.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다. 두 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시험을 볼 때마다 긴장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도 시험 볼 때는요. 어떡하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실력 발휘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하죠. 네, 영어로 하면 I feel nervous whenever I take an exa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 feel nervous. 이 nervous가 긴장한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 I feel 그 다음에 nervou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feel nervous. 나는 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whenever를 사용해 볼 텐데요. whenever은 뭐뭐 할 때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보통 등장하고요. I take an exam. take an exam 하면 시험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다가 아니고 whenever를 넣어서 시험을 볼 때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Whenever I take an exam. 한번 더 해볼까요? Whenever I take an exam. 내가 시험 볼 때마다 I feel nervous. 저는 긴장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볼 때마다 저는 긴장이 돼요. I feel nervous whenever I take an exam. 한 번 더 자신감 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문장은요. 감정이입을 좀 해주셔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긴장 많이 되시죠? 시험 보러 가면서 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I feel nervous whenever I take an exam.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약 먹는 거 잊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약 먹는 거 잊지 마. 그 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이렇게 의미 단위가 바로 다가오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Don't forget to take your medicine after dinner. 약을 먹다라고 하면 take medicine. 이것도 take 동사를 사용돼요. take medicine. 뭐 그 중간에 그냥 take medicine이라고 해도 되지만 take your medicine, take the medicine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의미를 주는 말을 붙일 수 있는데요. 너의 약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your를 붙였습니다. take your medicine. 너의 약을 먹다. 너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보면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뭐뭐 하지 마인데요. don't forget. 잊지 마 to. 뭐뭐 하는 것을. 이 세 개가 하나로 모여서 don't forget to 패턴처럼도 쓰입니다.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don't forget to. 그 다음에 약을 먹다. take your medicine. take your medicine. 마지막 저녁 먹은 후에 뭐뭐 후에라고 하면 after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after dinner 하면 저녁 먹은 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꺼내볼게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약을 먹다 take your medicine.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이 어순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문장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Don't forget to take your medicine after dinner. 그렇죠. 자, 9번째는요.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네, 물론 sit down 이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좀 낯선 사람들한테 sit down 이러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동사 take를 활용하겠죠? Please come in and take a seat.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Come in 하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뭐 손님을 맞이할 때요. 문을 훅 이렇게 열고요. Please come in.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공손하게 please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ake a seat. Take a seat 하면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Please come in and take a seat. 한번 해볼까요? Please come in and take a seat. 이 표현도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입니다. 네, take 동사 활용하는 거 정말 많죠? 마지막, 택시를 타다도 우리가 take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문장 만들어 볼까요? We'll be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네, we will을 줄여서 we'll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뭐 할 거야. Be late. 우리 늦을 거야. 4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데 가는데 만약 30분 걸리는데 막 진짜 아슬아슬하게 3시 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늦겠다. We'll be late. We'll be late. 이걸 빨리 하면 will be late. Will be late. 이렇게 됩니다. 아마 원어민이 얘기할 때는요. will을 얘기한지 안 한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문장 구조를 접하다 보면 여기서는 will이 등장했겠구나. 왜냐하면 we be late.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어색한데란 느낌을 받아주시면 아주 성공인 거죠. 만약 비동사를 그대로 써주실 거면 we are late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we be late? 여기서는 아마 will이 등장했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만나면서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장 구조가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연습이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나중에는 아주 커질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거 해볼게요. Let's take a taxi. let's를 사용해서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 뭐뭐 해요. Let's take a taxi. 택시 타요 우리.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어디로 가는데 택시 타자라고 하면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To the airport. To the hotel.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만 넣으면 되는 거죠. 택시 탑시다. 공항으로.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이거를 한국어로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번역하겠다가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쓸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배웠어. 이거 한번 써볼까? 라고 계속해서 많은 문장 만들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늦을 거야. We'll be late. 늦겠어요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공항까지 우리 택시 타고 가자.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We'll be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패턴, 경험을 묻고 답하는 3가지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언가를 해본 적 있어요? 저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 3가지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어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아니면 뭐 경기를 해본 적 있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죠.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머리로 저거 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완전히 thank you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뭐뭐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할 때는요. Have you? Have you? 바로 이거부터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뒤에 우리 까먹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해본 적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Have you? Have you?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본 적 있는지를 뒤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 해본 적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로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했죠. 어떤 행동을 하다, 어떤 행위를 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는 바로 do 동사입니다. do, 하다라는 동사죠. 이것을 하다라고 하면 do this, do this. 자, 그런데 이 have you 다음에는 원형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PP 형태, 3단 변화형이 있거든요. 원형, 그 다음에 과거형, PP 형태가 있는데 이 마지막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done this, 이것을 하다. Have you done this?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표시해 줘도 되지만 그런 게 뭐 긴박하거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는 두 동사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Have you done this? 여기서 끝내도 괜찮지만 전에라고 내가 조금 더 시간 표현을 더 해주고 싶다면 before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 같은 걸 먼저 하다가 이 뒤에 이 부사수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전에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경험을 물어본다면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요. 한국에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나가서 보통 대화할 때 할 얘기 없을 때 많이 하는 건데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Have you been to Korea?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come이나 go 같은 동사보다 비동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to?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기도 하고요. 이 비동사는 어떤 상태, 있다라는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have you been to는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나요? 와본 적이 있나요?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뭐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을 넣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는 한국에 와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Have you been to Korea? 혹은 한국에 와봤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이 만약 부산이라면 Have you been to Busan? 부산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뒤에 나라 이름만 바꿔서 Have you been to New York? Have you been to Paris?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봤던 나라 넣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테니스 관련 주제로 얘기할 때 테니스 좋아하세요? 뭐 이런 뭐 테니스 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해본 적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먼저겠죠. 영어로 Have you played tennis? 이렇게 물어봤어요. 테니스를 치다. 어떤 구기 종목들,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보통 play를 사용하거든요.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배드민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만약 공으로 한다. 플레이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played tennis, 테니스를 치다. 이거를 PP 형태로 바꿔서 문장 완성하면 Have you played tennis? Have you played tenni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테니스 쳐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나중에 바꾸셔도 괜찮겠죠? 이 공으로 하는 스포츠 말고 자기 수련 스포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가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태권도 같은 것들. 그런 건 두 동사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have you에다가 played가 아니고 done, 두의 3단 변화 done이고요. 뒤에 요가 넣으면 되겠죠. Have you done yog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알려드렸지만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내가 즐겨하는 스포츠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테니스 쳐본 적이 있나요? 영어로 Have you played tennis? 그렇죠. 자, 그러면 대답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ave you로 누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해본 적 있습니다. I've, 그 다음에 PP 형태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더하면 I've played tennis. 저는 테니스를 쳐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해본 적이 없다. 보통 부정형을 가져오는데요. 좀 강하게 부정하면 never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I've never.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I've never played tennis 라고 하면 테니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해봤다, 해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꾼다면 I've eaten Korean foo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먹다가 eat 이걸 과거형은 ate 3단 변화 PP 형태는 eaten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외워주시면 돼요. 동사를 쭉 펼쳐놓고 한 번에 쭉 외워주셔도 괜찮지만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멈추거나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매일같이 꾸준히 문장에 나오는 거 내가 자주 보는 동사 위주로 연습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I've eaten, 먹어본 적이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는 음식 이름을 얘기하면 되는데 뭉뚱그려서 한국 음식이라면 Korean food 혹은 일본 음식이면 Japanese foo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구체적인 음식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저 김치 먹어본 적 있어요. 외국인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I've eaten kimch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면 그 나라의 특징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을 넣어서 저 그거 먹어본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아는 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뵌 적이 있어요가 아니라요.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추가 느낌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I think I've seen you before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I think를 붙이면요. 모든 문장에다가 이런 느낌을 더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혹은 뭐뭐인 것 같은데요. 뭔가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요. I've seen you. I've 다음에 C의 3단변에 seen 이걸 사용했어요. I've seen you 라고 하면 진짜 눈으로 보다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가 다음에 봐,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하듯이 만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e you again 우리 헤어질 때 이 인사 굉장히 많이 하죠. see you again이 다음에 보자지만 이거는 만나다라는 의미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ve seen you before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I think를 넣으면 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얼굴이 낯익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I think I've seen you befor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분명히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거예요.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에 뭐라고요? I think I've seen you before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적 있다, 만나본 적 있다는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노래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같이 해볼까요? I've heard this song. I've heard.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hear의 3단 변화 형태 hear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라고 하면 this song이죠. 친구가 핸드폰을 건네면서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냐 라고 탁 했을 때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는데 I've heard this song. 너무나도 익숙한 무조건 내가 들어봤던 노래다. 그러면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말할 수 있겠죠. I've heard this song. 다 같이 해볼게요. I've heard this song. I've heard this song.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부정 형태를 얘기해 보겠는데요. 전에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 이분 알지? 너 만나본 적 있지? 한데 진짜 아무리 기억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절대 진짜 처음 보는 맹세코 처음 본 얼굴인 거예요. 그럴 때는요. I've never seen him before. 나 그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분이면 him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자분이면 h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ve never. never를 썼다는 건 꽤나 강력한 의미입니다.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이런 느낌이고요. I've never seen him. 그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before. 전에죠. 이 before란 말은 붙여주셔도 되고 나중에 빼주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넣어서 해볼게요. I've never seen him before. 한 번 더요. I've never seen him before. 전에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엔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I've never drunk alcoho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ve never에다가 drink 마시다의 3단변화 drunk를 사용했죠. I've never drunk. I've never drunk.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뒤에는 내가 무엇을 마셔본 적이 없는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ve never eaten, I've never drunk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셔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거를 뭐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너 술 마셔본 적 있어? 이제 막 20살이 된 혹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이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ave you drunk alcohol? 너 술 마셔본 적 있니? 보통 뭐 한 중고등학교 때 뭐 호기심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마셔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제주도 가서 딱 한 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살면서 뭐 그렇게 엄청 뭐 이렇게 관광지에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타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요. I've never ridden a horse. Ride 이게 무언가를 타다라는 말이죠. 뭐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말을 타다라고 할 때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말을 타다는 ride a horse. 근데 이게 3단변의 형태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ridden a horse. 네, 그래서 이 경험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PP 형태로 바꿔주는 거를 몸으로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보고 아 맞다. 이거는 1단계고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보자마자 바로 I've never ridden a horse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컨텐츠에서 또 가져오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연습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듣고 얘기하고 접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게 이게 엄청 쉽거나 그렇게 해서가 아니거든요. 자주 만나고 계속 보고 얘기해 봤기 때문에 정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패턴들은요. 계속해서 만나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말을 타본 적 없어요. 다시 해볼까요? I've never ridden a horse. 한 번 더요. I've never ridden a horse.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봤어요? 그거 본 적 있는데? 저 그거 본 적 없어요. 그것이라는 it, 이거를 뒤에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패턴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보다는 see인데 이거 3단 변화 형태 어떻게 되죠? seen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3개 전부 다 할 수 있죠? 하나만 해주셔도 괜찮고요. 3개 다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마지막으로 한번 쓰면서 내가 얘기해보면 이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훨씬 잘 외워지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